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김광영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6월 AWS 빌더스 프로그램 주제인 컨테이너, 그 세 번째 주제인 GitOps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온 아마존 EKS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GitOp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왜 GitOps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고 AWS 위에서 쓸 수 있는 GitOps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AWS 위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은 데모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GitOp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개발과 운영을 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발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 없으셨나요? 운영 배포가 방금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배포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운영 배포에서의 장애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내 컴퓨터에서는 동작했는데 혹은 개발계랑 QA에서는 잘 되는데 그런데 프로덕션에서는 장애가 나버렸습니다. 서비스에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운영팀이 말합니다. 혹시 누가 코드를 바꿨어? 언제? 뭘 바꿨어? 개발팀이 말합니다. 혹시 운영팀이 배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네트워크 변경된 거 아니야? 혹시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를 건드린 거 아니야?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문제를 더더욱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포 작업자의 실수로 서버의 설정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서버 환경 구축 문서 다 가지고 있지? 그렇지? 네. 하지만 문서화를 잘 해두지 않았다면 이런 서버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한 문제들로 갑작스럽게 시스템이 통제 불능이 되는 상황, 프로덕션에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RE는 가동 중단의 약 70%가 라이브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유명한 SRE 책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라이브 시스템의 변경은 운영 환경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개발과 운영, 즉 DevOps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GitOps입니다. GitOps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GitOps는 Git을 사용하는 운영 방법론입니다. GitOps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프랙티스들이 있습니다. 첫째, Git 저장소는 어떤 시스템의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즉 단일 진실 소스입니다. 둘째, 운영 환경에 의도된 모든 작업은 코드로 풀리캐스트에 의해서 커밋이 됩니다. 셋째, 운영 환경에서 디자이어 스테이트, 즉 의도된 상태와 관찰된 상태 간의 모든 차이는 싱크로나이즈를 담당하는 컴포넌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렴이 됩니다. 이런 프랙티스들의 목적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운영 환경을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GitOp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잠깐 돌이켜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세 가지 활동과 시스템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변경하기 위한 형상,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CI 도구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CD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CI/CD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형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CI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어플리케이션 아티팩트들을 컨테이너화하거나 아티팩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볼 때 온프라미스에서 겪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런 서버들에 대한 관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는 거의 수작업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이 직접 반영을 한다든지 이미 만들어진 서버에 계속적으로 패치를 한다든지 운영자들이 거의 수작업에 가까운 방법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IAC, Infrastructure as a Code와 같은 개념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혹은 AWS CDK 등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해온 것이죠. GitOps가 해결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Git 형상에 기반하여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같은 IAC 도구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GitOps 구현체를 보면 AWS 쪽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같은 도구가 있고 이를 AWS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모델링 서비스인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AWS상의 코드에 기반하여 인프라스트럭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KS나 직접 AWS 외에 구축된 바닐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이용해서 GitOps를 하기 위한 도구로는 오픈소스인 플럭스CD나 아르고 CD 같은 리컨실리에이션 혹은 오토 컨버전스를 담당하는 자동화 툴이 있는데 이것들이 현재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GitOps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배포 방법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GitOps가 이런 복잡한 배포 문제를 해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Git 버전 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반영하는 GitOps 접근 방식의 많은 장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자와 운영자가 친숙한 Git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it은 가장 보편화된 형상 도구이기 때문에 개발자와 운영자가 별도의 코드 도구와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운영 개발을 하는 대신 Git이라는 형상에 기반한 GitOps를 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Git은 Great Source of Truth, 유일한 단일 진실 소스입니다. Git은 모든 변경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왜 변경했는지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감사 도구이자 보고 도구인 것입니다. Git의 플리캐스트 메커니즘을 여러분의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에 결합을 한다면 강제화된 코드 리뷰를 통하여 운영에 반영할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에 대한 휴먼 에러를 더더욱 줄임으로써 개발팀과 운영팀은 코드 반영에 대한 더 높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Git 형상은 변경을 관리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리뷰를 강제화하여 모든 변경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코드 리뷰는 물론 통합 테스트, 정적 분석, Git 저장소의 플리캐스트 프로세스의 요건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합을 하시면 더더욱 강력한 코드 통제 도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과 표준화 관점에서도 조직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의 CI/CD 파이프라인이 모두 플리캐스트로만 작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운영 작업 역시 Git을 통해서 완전히 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it을 사용하면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Git의 롤백 같은 메커니즘을 GitOps와 통합을 하면 배포 저항에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플리캐스트로
통합하기 이전의 커밋으로 프로덕션 브랜치를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배포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물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포함한 이런 복잡한 배포 작업은 경우가 다를 수 있지만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GitOps는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 Continuous Deployment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특히 어플리케이션의 시드를 담당하는 GitOps 구현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GitOps 구현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GitOps 구현체를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AWS의 도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WS의 IAC 도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발자와 운영자가 IAC 코드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하여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출시하였습니다. CDK 혹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정의하고 이를 AWS의 관리형 Git 형상 서비스인 코드 커밋에 저장하고 코드 변경을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반영을 하면 마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반영하듯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를 형상에 기반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GitOps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에 대해서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 강연 다시 보기를 통하여 아마존 EKS를 위한 AWS CDK, AWS CDK의 활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GitOps 구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오픈소스 GitOps 구현체는 위버웍스에서 개발한 FluxCD라고 하는 이런 툴입니다. 현재는 V2 버전으로 이렇게 릴리즈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V1의 기반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고 V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luxCD라고 하는 이런 Observed State, 그러니까 관찰된 상태와 Desired State, 이런 의도된 상태의 차이를 Reconciliation, 이렇게 차이를 메꾸는 컴포넌트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리포지토리를 바라보도록 하여 거기에 있는 의도된 상태를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정을 해두면 그 설정에 따라서 FluxCD가 클러스터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Desired State, 즉 형상에 있는 코드를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중앙에 보시면 FluxCD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보이는데 이것들이 미리 유저가 설정해 놓은 형상에 있는 정보를 계속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플럭스 버전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아키텍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플럭스 V1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모노리스 아키텍처 기반의 Do It All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럭스 V2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을 분리하여 특화된 컨트롤러에서 구현을 해놓은 이런 GitOps 툴킷 컴포넌트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1에서는 플럭스 CD 컴포넌트가 모든 일을 다 했다면 V2에서는 이 아키텍처에서 볼 수 있듯이 소스의 변경을 확인하는 소스 컨트롤러, 헬름 차트에 대한 CRD, 그리고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이런 변경을 관리하는 헬름 컨트롤러나 커스터마이즈 컨트롤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형상이나 새로운 패키지 인스톨러가 추가될 때 개발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만 하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 생태계가 변화를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컴포넌트의 이런 집합체를 제가 이제 GitOps 툴킷 컴포넌트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쿠버네티스의 확장, 그러니까 이 CRD를 통한 확장을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와 API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는
당연히 이제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으로 구성이 되고 클러스터 사용자 또는 다른 자동화 도구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GitOps 툴킷 컴포넌트를 활용하면은 이 오픈소스 플럭스를 손쉽게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CD를 위한 배포 툴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의 이런 서비스들과 플럭스를 같이 사용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의 상단을 보시면 기존에 자주 사용하시는 이런 코드 파이프라인, 이런 CI 파이프라인이 있고 아래쪽에는 플럭스 CD를 통해서 변경된 이미지를 클러스터에 반영하는 플럭스 CD의 작업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GitOps라는 방법론은 결국은 이 Continuous Deployment를 CI/CD 파이프라인에서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CI 환경과도 손쉽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태계, 많은 이런 개발자, 운영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플럭스는 굉장히 다양한 피처를 제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플럭스가 해주는 작업은 이런 이벤트 트리거링 방식이나 주기적으로 의도된 상태와 원하는 observed state, 그러니까 관찰된 상태의 reconciliation을 지원을 하고 뭐 커스터마이즈, 헬름 같은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지원 역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GitHub 같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얼러팅 시스템과 웹 수신 기능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기능을 제가 다 이 세션에서 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플럭스를 사용할 때 큰 장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하나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플럭스 컴포넌트가 이제 예를 들면 ECR 같은 이미지 레지스트를 바라보도록 설정을 하면은 해당 이미지 레지스트리의 새로운 이미지 버전이 태그가 업데이트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형상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필요 없이 플럭스 CD가 자동으로 새로운 버전의 이미지를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주고 이 형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의 이미지 버전 역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런 작업까지 다 해주는 이런 자동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배포에 이것들을 반영하기는 뭐 어렵겠지만 특히 빈번하게 변경이 일어나는 개발계 등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플럭스 역시 플럭스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는 설정들이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선언적인 방법으로 플럭스에 대한 설정을 다 코드화하면은 이런 플럭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웹 UI를 가지고 있는 다른 워크플로우 프로바이더인 뭐 GitHub 액션이라든지 Argo CD 등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에서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이 플럭스에서 제공해주는 특정 피처를 꼭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른 이런 워크플로우 프로바이더랑 조합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럭스 CD와 함께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Argo CD라는 GitOps 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go CD는 플럭스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 V2 같은 경우는 아직 웹 UI가 오픈소스에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상태에 있는 반면 Argo CD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꽤 높은 웹 UI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 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go CD 역시 뭐 기본적으로는 플럭스 CD와 유사하게 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들을 이 Argo CD가 바라보는 이 설정에 따라서 등록된 기드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기세 풀 리퀘스트 같은 것들로 커밋이 일어나면 이것을 웹훅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이 변경된 의도된 상태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Argo CD는 API 서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Argo CD의 API 서버를 통해서 웹 UI나 Argo CD CLI로부터의 요청을 처리하고 다른 CI 툴과의 연계도 합니다. 뭐 다른 GitOps 툴과 비슷하게 레포지터리를 관리하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럭스 CD와 다르게 아르고 CD는 이제 개발 초기부터 이런 일종의 이제 MSA 아키텍처를 가지고 개발이 됐습니다. 좀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르고 서버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그 아르고 CD 서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르고의 API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포 서버는 형상에서 이제 미리 저희가 싱크를 맞추기 위한 이런 의도된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는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컨트롤러는 아르고 CD에서 바라보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보고 디자이어 스테이트, 의도된 상태와 차이를 싱크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이고, SSO 연동을 해서 이 웹 UI를 사용하실 때를 대비하여 DEX 서버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고 CD의 피처도 플럭스 CD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배포 기능과 다양한 패키지 매니저를 지원하고요. 멀티플 클러스터에 대한 배포 기능, 그리고 SSO 연동, 멀티 테넌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이 클러스터와 형상에 있는 상태의 차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형상과 클러스터 상태의 차이를 싱크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매뉴얼로 할지 아니면 자동화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itOps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대표적인 GitOps 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툴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는 제어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품 업데이트를 릴리즈하고 릴리즈의 위험을 줄이는 프로세스로 일반적으로 자동화 및 매트릭 분석을 결합하여 업데이트에 자동화된 프로모션과 롤백을 유도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정의를 읽어드린 거고요. 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배포 과정 전체의 자동화를 이루는 게 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온프레미스에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는 인그레스를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온프레미스에서 쓰고 있는 로드 밸런스의 설정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NGX 같은 것들이죠. 뭔가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서 이런 그 블루그린이나 카나리 배포나 이런 것들을 달성했어야 됐는데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에서는 이런 사람이 수작업을 하던 부분을 매트릭이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수단에 기반을 해서 배포 의사결정까지 완전히 다 자동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itOps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GitOps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위한 이런 오픈소스를 만든 회사들이 플럭스를 만든 이 위버웍스가 이제 플럭스 CD와 플래거를 가지고 있고, 아르고 CD를 만든 아르고 쪽에서 이제 아르고 CD와 아르고 롤아웃처럼 유사한 이름의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GitOps 컴포넌트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위한 컴포넌트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해서 이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도 하는 고객들이 일부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GitOps는 Git을 활용한 오퍼레이션 프랙티스를 통칭하는 거죠. 이제 특히 이 Continuous Deployment를 형상인 Git에 기반해서 수행하는 운영 방법론을 GitOps라고 하고,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는 Continuous Delivery의 진화된 형태,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는 이제 단순히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클러스터에 반영하는 이런 CD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포함을 해서 카나리 배포, 블루그린 배포, 매트릭 드리븐 디시전, 매트릭에 기반한 의사결정 등의 이런 고급 기능을 자동화하여 제공하는 개념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GitOps와 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구현체 두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럭스 CD를 만든 위브웍스에서 개발한 플래거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컴포넌트입니다. 앞서 말한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플래거는 이런 트래픽 라우팅을 위해서 서비스 메시, 엠메시, 이스티오 또는 수신 컨트롤러, NGX 이런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러 배포 전략인 카나리, A/B 테스팅, 그다음에 블루그린 미러링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하고요. 이런 릴리즈의 그 분석을 위해서, 애널리시스를 위해서 플래거는 프로메테우스나 데이터독, 뉴렐릭, 그리고 클라우드와치의 이런 매트릭들을 쿼리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포에 대한 상태와 이런 것들을 유저들에게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 슬랙이나 MS의 팀즈, 디스코드, 그리고 로켓 같은 걸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거는 역시 플럭스 CD와 마찬가지로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으로 이 설정들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코드 베이스로 모든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CI/CD 솔루션들 혹은 이런 GitOps 솔루션들과 쉽게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래거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GitOps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플럭스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어플리케이션의 배포에 관련된 설정을 정한 이 플래거 관련 오브젝트를 형상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클러스터에 반영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플래거 컴포넌트는 이제 클러스터에 배포된 이런 CRD 오브젝트에 따라서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수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작해서 그에 기반한 카나리 배포를 수행하거나 블루그린 배포를 자동화해서 배포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르고 CD에서 개발한 아르고 롤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 롤아웃은 플래거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및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의 집합체로서 블루그린, 카나리 애널리시스, 익스페리멘탈, 점진적 디플로이먼트 같은 고급 배포 기능을 쿠버네티스에 제공합니다. 아르고 롤아웃은 수신 컨트롤러 및 서비스 메시와 통합되어 트래픽 형성 기능을 활용하여 업데이트 중에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새 버전으로 옮겨주며 다양한 공급자의 매트릭을 쿼리 및 이렇게 분석을 해서 주요 KPI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매트릭에 기반한 프로모션이나 롤백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사람이 손으로 뭔가 트래픽을 전환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르고 롤아웃이라고 하는 CRD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래픽들을 어떻게 배포에 반영할지에 대한 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트래픽들을 배포에 반영을 할 때 의사결정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이 아닌 이런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트릭에 기반한 것들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컴포넌트에서 하는 역할이 좀 더 명확히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매트릭 드리븐 디시전, 롤백, 아날리시스 이런 기능들의 아르고 롤아웃이나 플래거는 오토매틱 그리고 빌트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나 쿠버네티스의 이런 매니페스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 매뉴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는 바로 이런 메시지 드리븐 디시전, 롤백, 분석 같은 것들이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이 기능들이 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툴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사결정이나 롤백이나 아날리시스 같은 것들을 사람이 반드시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들을 이제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 같은 경우는 ALB를 통해서, 플래거 같은 경우는 엠메시를 통해서
고급 배포 전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인그레스 컨트롤링을 하고 계시다면 서비스와 이제 아르고 롤아웃, 그러니까 인그레스 서비스와 아르고 롤아웃을 이렇게 인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서비스 익스포즈들을 엠메시를 통해서 하고 계셨다면은 플래그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와 엠메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두 오픈소스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툴 모두가 가장 대중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 쓰이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인 엔진엑스,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서비스 메시 툴인 이스티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경에서 아르고 롤아웃이나 플래그를 통해서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과 아키텍처로 GitOps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르고 CD의 웹 UI입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이렇게 UI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르고 CD를 준비를 했고요. 왼쪽 탭을 보시면 이렇게 형상이나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탭이 있고, 유저 정보를 관리하는 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큐먼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탭이 있고요. 다시 첫 번째 탭으로 돌아와서 아르고 CD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 CD는 웹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실 수 있고, New App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르고 CD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설정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 폴리시를 매뉴얼과 오토메이트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형상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데모에서 CLI를 통해서 앱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이렇게 CLI 명령어가 있는데요. 얘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명령어를 잘 보시면 아르고 CD CLI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건데, 앱을 create 하겠다라는 명령어로 이제 ECS 데모 -node.js라는 이 설정 관리의 단위를 등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입력해야 될 기본 필수 파라미터들은 레포지토리 주소, 이제 저희가 바라볼 형상 주소, 그리고 그 형상에 있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의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할 것인지, 이렇게 디폴트 서비스로 넣으면 이제 기본 이 설치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말하는 거고, 네임스페이스는 ECS 데모 -node.js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 CLI를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다시 UI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S 데모 -node.js라는 앱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클릭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현재는 상태가 out of sync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오토매틱으로 싱크로나이즈를 하겠다고 저희가 설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에 있는 의도된 상태와 클러스터의 상태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싱크로나이즈를 하려면 현재는 매뉴얼 모드이기 때문에 싱크 버튼을 눌러서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형상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싱크 버튼을 누르면 이 형상에 있는 최신 리비전, 그러니까 헤드 리비전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싱크로나이즈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버튼을 누르면 반영이 시작이 되고요. 간단한 디플로이 버튼을 배포하는 이 디자이어 스테이트라서 금방 반영이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정상적으로 배포가 돼서
헬스 체크를 성공한 이런 컴포넌트에 이렇게 하트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방금까지 이제 GitOps 데모를 보셨고, 바로 이어서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데모를 아르고 롤아웃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고 롤아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CID로 설정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르고 롤아웃의 롤아웃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 팟을 배포할 때 흔하게 쓰는 이 디플로이먼트의 오브젝트를 확장을 해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레플리카 같은 것도 보이고 컨테이너 이미지 정보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커스터마이징에서 추가 놓은 이 스펙 정보들을 보시면 카나리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지정해주는 이런 항목들, 그리고 스테이블 서비스가 뭔지 지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트래픽 라우팅을 위해서 연동할 ALB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CID로 확정이 된 컨트롤러와 CID로 확정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 롤아웃에서 정의한 카나리 배포를 할 때 어떻게 트래픽을 분배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할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코드 형식으로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부터 살펴보시면 이 트래픽의 가중치를 20초마다 5, 10, 20, 50, 80씩 이렇게 세 버전 카나리 서비스로 전달을 하겠다, 이런 설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데모를 위해서 배포해 놓은 이 아르고라웃의 데모 앱을 보면은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트래픽이 변하는지 저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옐로우 버전이었는데 레드 버전으로 새로운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버전으로 형상의 코드를 바꾸고 풀 리퀘스트를 생략하고 제가 바로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형상에 있는 이 아르고 롤아웃이나 CD가 바라보는 이 상태를 제가 지금 바꿔준 거죠. 바꿔서 이 리프레시 버튼을 통해서 싱크가 났는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봤더니 아웃 오브 싱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웃 오브 싱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싱크를 해서 새로운 변경, 이제 레드 버전을 배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했더니 기존의 팟들 레플리카 색깔 팟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카나리 버전의 레플리카 색깔 팟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트래픽이 다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의 팟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ALB를 통해서 지금 이 트래픽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ALB의 설정에 가셔서 트래픽이 어떻게 분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해 놓은 대로 20초마다 트래픽들이 기존 버전에서 카나리 버전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환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롤아웃의 스펙을 보시면 제가 가중치가 5, 10, 20, 50, 80, 20초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놓았죠.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필요한 만큼 트래픽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트릭 기반의 분석을 넣어서 뭐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에 기반하여 배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포즈에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아무 정의를 해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최종 배포가 가다가 이렇게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중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안 흘러간다는 게 아니고 트래픽 전환이 멈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아르고 롤아웃의 그 웹 데모 앱 웹 UI를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트래픽이 어떻게 9버전과 카나리 버전의 앱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픽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옐로우 버전에서 레드 버전에서 레드 버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 보이는데, 제가 카나리 버전의 80까지 트래픽을 전달하고 포즈를 걸어놨죠. 그래서 지금 ALB 쪽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80에서 더 이상 트래픽이 새 버전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80대 20으로 트래픽이 전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롤아웃 데모라고 하는 이 롤아웃 그 오브젝트의 상태가 지금 아직 헬스 체크가 완료가 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롤아웃이 포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스펜드 형태로 헬스 스테이터스가 나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아르고 CD에서 이제 아르고 롤아웃과 통합되어 있는 이 프로모트 풀, 그러니까 완전히 트래픽을 전환하겠다 이 버튼을 눌러서 트래픽들을 새 버전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버전으로 완전히 트래픽이 넘어가기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기존 버전, 오리지널 버전은 이렇게 터미네이션이 될 거고, 새 버전에 팟이 제대로 배포가 되고, 새 버전, 이제 카나리 버전이었던 버전으로 완전히 트래픽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제 트래픽들이 레드 버전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와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GitOps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그리고 그 앞에 observability나 이런 EKS의 기본적인 개념을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세션 뒤에 제공되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코리아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